이건 사무엘 베켓의 이제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제 희곡의 한 짤막한 그 장면인데요.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맨날 어려운 거 하니까 더 어려운 거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베켓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베켓처럼 깜짝같이 사라진 사람이 없어요. 약간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어서 대중 앞에 나서는 걸 극히 꺼려 했어요. 일화가 있는데 노벨상을 이제 받기로 돼 있었어요. 결정이 나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베켓 앞으로 당신이 노벨상 받게 됐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은 근데 시상식에 안 와도 괜찮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격을. 안 올 것이다, 틀림없이. 베켓은 뭐 당연히 갈 생각이 없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 베켓이 시상식에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출판사 사장이었는데 베켓이 무명일 때 베켓을 발굴하는 사람이에요. 베켓이 여러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다 퇴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장이 출간을 해준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일종의 후원 같은 거 해준 거죠. 그러니까 잘 안 팔리고 무명인데도. 그 사장이 이제 대신 가서 상을 받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베켓이 그 원고 퇴짜 맞을 때마다 그 출판사 이름을 다 써놨다는 거예요. 작가들은 그런 거 많이 하죠. 퇴짜 맞으면 기억하거든요, 언제나. 저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며의 이제 한 장면인데요. 이게 제가 고른 이유는 별건 없어요. 이게 행복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골라본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이제 행복 얘기를 하니까 베켓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잠깐 짧으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소년인데 이 블라디미르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요. 소년은 고도라는 존재죠. 존재의 그 메신저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블라디미르가 고도 씨가 너한테 잘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때리지 않냐 안 때린다. 먹을 건 넉넉하게 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소년이 망설이는데 다시 블라디미르가 먹을 건 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넉넉히 먹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블라디미르가 너 불행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그러니까 때리지 않냐? 왜 먹을 거 충분히 주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너 불행하지 않냐? 그러니까 소년이 망설여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들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년이 들려요. 그럼 그러니까 소년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넌 내가 불행한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냐? 그러니까 소년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꼭 나와갔구나. 근데 그 다음이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잠깐 사이를 두고 잠은 어디서 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 헛간이요. 형하고 같이 이게 일상 그런 걸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나와요. 불행하지 않냐? 그랬더니 결국은 얘기가 뭐냐면 잘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재미난 그 대사인데요. 사람들 흔히 행복에 관해 얘기하잖아요. 행복의 조건에 관해서. 베켓이 볼 때는 결국 사람들이 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 물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외적인 거. 그러니까 너 고도 씨한테 맞고 사냐? 아닌데요. 그럼 먹을 거 충분히 먹냐? 네.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 불행하지 않겠다. 행복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나도 그래. 나와 똑같네. 그 다음에 바로 다른 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오랫동안 논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죠? 여러 가지로. 뭐 내면도 탐구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생활 조건이라든가, 인간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거, 개인의 역사, 이런 거 다 들춰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거를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불행합니다. 아니면 당신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이 있잖아요. 뭐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 10가지. 그리고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행복 전도사가 얼마나 많아요, 또. 나서 얘기하잖아요. 웃기만 해도 행복해진다.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짧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외적인 걸 물어보다가 너 그러면 불행하지 않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나와 똑같다. 그리고 바로 됐고 그런 분위기죠. 행복에 관해서는 나는 잘 몰라요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냐 아니냐 물어보면 그게 사실은 의미 없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 그런 건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건 외적인 거잖아요. 밥을 잘 먹고 다니냐?
밥은 충분히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외에는 내면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내면 한번 물어본 거잖아요. 행복은 내면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결국 답이 내가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의 일이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라디미르도 나도 그래. 그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잠은 어디서 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제 행복 문제는 됐고 이런 거예요. 행복 문제는 됐고 얘기해봐 소용도 없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상한 얘기지. 그런 얘기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해요. 사실 이상한 얘기죠.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불행하냐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저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그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 그럼 행복은 네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답이 있잖아요. 모르겠다. 그럼 모르겠다라고 답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복한 건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말은요. 행복이라는 문제는 행복하다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됐다 이 말이죠. 그건 됐고 따질 필요가 없다. 괜히 그런 거에 허심 쓰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짧게 나와요. 행복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다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 좋아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소년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게 아마 붕 떴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블라디미르도 나만 똑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계속 이상한 얘기 나누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솜씨가 있는 것이죠. 백혜지 약간 흔히 말하는 약간 삐딱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이제 극히 없는 몇 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짧은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물어봐요. 이제 철학에 관해서. 그랬더니 그 백혜지 자기는 철학책 읽지 않는데요. 그거 왜 안 읽냐고 물어봤더니 철학책 이해할 수가 없대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백혜지는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백혜지 죽은 다음에 그의 서재를 정리했거든요. 그 정리해서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베켓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베켓이 무슨 책을 읽었는가를 분석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책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도 철학자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와요. 녹여져 있거든요. 고대 철학서부터 다 있어요. 이상한 철학까지, 중세 철학까지 다 섭렵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러 나왔을 때는 철학책 읽냐 그러면 안 읽는다. 왜냐? 어려워서. 이 사람의 진 면목은 그런 인터뷰 있지 않고 이 사람이 쓴 일기에 있어요. 그리고 편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최근에 비트겐슈타인을 읽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요.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20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그런데 배울 게 없다. 진짜로 배울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고 그 편지를 읽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언어에 관한 그런 그 접근 같은 거는 오히려 베켓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알고 있는 것 정도는 이미 베켓도 알고 있었고 이미 작품으로 그걸 녹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철학자보다 뛰어난 철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녹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행복 문제도 됐고예요. 그럼 무의미한 토론하지 말아라,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크하다 그러나 요즘 표현으로 그런 게 있고 또 본질을 잘 딱 집어냈다 이렇게 느껴서 소개해봤습니다.